별표 퇴직 후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별표 노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별표 나이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렇게 사세요. 별표 인생 조언 별표 노후 준비 별표 노년의 지혜 별표 오디오북 별표 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맞이한 평화로운 휴식 시간을 휴대폰 진동이 방해합니다. 확인해보니 지난 몇십 년 동안 함께 직장 생활하며 나름 가깝게 지낸 직장 동료의 부친상 부고 문자입니다. 부고 소식에 복잡한 생각이 아내에게 의견을 구해보니 아내는 조의금만 보내고 가지는 말랍니다. 장례식장이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 얼굴이라도 한번 비칠까 하는 고민이 들었지만 아내의 조언대로 조의금만 보내기로 하고 인해 심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 올해 70대의 문턱을 넘은 남성입니다. 긴 세월 산전수전 다 겪은 그가 살면서 흔히 접하는 부고 문자 한 통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가 은퇴하고도 이미 몇 년이 흐른 뒤여서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과 교류가 많이 끊긴 탓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명예롭게 은퇴한 직후에는 그나마 교류하던 몇몇 직장 동료의 경조사 연락을 받을 때마다 거의 무조건 참석했었습니다. 그 당시 본인은 동료라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고심 끝에 은퇴자에게 나름 어렵게 연락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고마운 마음에 진심으로 보답하고자 연락이 올 때마다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현장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동료들의 반응은 본인의 의상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자신을 반가워하거나 초대에 응해줬다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를 대하는 나비만 봐도 불편한 기색이 바로 느껴졌고 이를 모두 치른 후에도 특별히 따로 연락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지인으로 여긴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생각해서 자리라도 채워주려고 열심히 참석했지만 이러한 반응을 빈번하게 겪으며 내심 상처받기를 수차례.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이상한 초대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초대가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한동안 심한 허탈함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비슷하게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끝나는 은퇴 이후에 노년기에 다다른 후 연락이 오는 경조사를 도대체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시작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년이라서 국면에 접어든 요즘에 들어서 과거의 인간관계 때문에 적잖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 때문에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노년 구독자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은퇴 후 노년기에 들어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본인과 배우자의 행복한 노후를 1순위 목표로 삼아서 슬기로운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인간관계가 은퇴 후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퇴직한 다음 날 아침에도 해는 똑같이 뜨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일상이 펼쳐지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신 남편분들, 또 이런 남편을 둔 아내분들은 더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매일 챙겨있던 출근복을 옷장에서 꺼낼 일이 없어지고 늘 규칙적이던 점심시간 역시 꼭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던 직장 동료들도 이제는 따로 약속을 잡지 않는 이상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완전히 남과 같은 사이가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은퇴 이후에도 과거 직장 동료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공적으로 만났어도 사적 친분을 긴밀히 쌓아서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기도 하며 나이 들수록 그들과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마침과 동시에 직장에 서해진 인연이 자연스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가깝게 지냈던 직장 동료들과 가끔이라도 연락하고 어쩌다 시간 내어 소주 한 잔 정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했어도 과거 몇십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가족보다 더 가까이 보낸 사람들인데 이렇게 관계가 그리 쉽게 끊길 리가 없다고 말이죠. 같은 직장, 같은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을 때에는 함께 나눌 이야기도 많고 서로의 다른 생각까지 업무에 필요하다 여길 수 있기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끝나서 내가 진행하는 일은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역할까지 없어지고 나면 이때를 기점으로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마저 내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전 은퇴를 맞이한 저희 지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같은 부서에 무려 띠동갑이 넘을 정도로 어리지만 사람들에게 싹싹하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는 데다 의욕까지 넘쳐서 본인이 은퇴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아끼던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본인이 퇴직하고 나서도 그 후배가 종종 생각나서 가끔 불러 술 한잔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몇 차례는 회사 잘 돌아가냐? 회사 생활은 어떠냐? 누구누구는 요즘 어때? 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도 그저 즐거울 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이야기가 점점 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졌답니다. 이러한 탓에 물어보는 본인도 대답하는 후배도 슬슬 민망한 상황이 되었고 결국 지금은 자주 만나기는커녕 가벼운 안부 전화마저 괜히 후배에게 부담이 될까 눈치가 보여서 연락마저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례처럼 직장에서 만든 인간관계는 결국 유효기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 모래선 같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내 고민이란 곳 없이 무심히 날아오는 온갖 경조사 소식은 또 한 번 은퇴자를 난처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아무리 멀어졌다 해도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연락을 받고도 안 가자니 내심 찝찝하고 퇴직해서 앞으로 볼 일도 없는 마당에 내가 꼭 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결혼식이면 어차피 자식들의 행사고 좋은 일이니까 안 가도 그렇게 마음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고장이라도 날아오면 지인이 안 좋은 일을 겪고 괴로울 것이라는 연민에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어서 몇 시간 내내 고민하다 겨우겨우 참석을 결정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경조사가 얄궂은 건지 사람이 간사한 건지 당장 일을 치를 때는 와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들어도 막상 일정을 마치고 나면 그저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이가 애매한 간에도 기껏 찾아와준 손님에게 연락 한 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친구에게도 경조사 이후 연락을 안 주는 사람이 많은데 직장에서 은퇴한 상사에게 따로 연락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이렇더라도 어렵게 간 사람 입장에서는 예의상 남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전화도 안 통하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히 지나가 버리니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드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사회라는 곳이 워낙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면서 또한 개개인의 생존이 달린 곳이기에 인간관계마저 자기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은퇴라는 수단을 통해 이렇게 번잡한 속세를 떠난 여러분은 이런 계산적인 관계에 너무 정을 두지 말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육강식이 당연시되는 적자생존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생존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날이 서고 각박해져 그나마 신선 노름하듯 그러려니 넘겨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 인생에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갈까 말까 심하게 고민될 정도로 애매모호한 관계의 경조사라면 가지 마십시오. 이미 은퇴하신 분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긴 세월 동안 쌓인 수많은 연락처들 중 직장 동료 혹은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들을 제외하면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을 포함하더라도 손에 꼽을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 펼쳐질 노후 인생. 노년의 산물리에 진정한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굳이 과거 직장 동료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도 과거를 회상하는 것 이외에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만 오고 갈 것이기에 따지고 보면 미래의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50세 이후 늦어도 60세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은퇴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은퇴 인간관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나만 마음먹는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 드는 적적함과 회의감 때문에 새로 인간관계를 꾸리고 싶어도 그 어디에서도 관계를 갑자기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50세 전후를 기준으로 노후를 함께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보다 늦었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이니까요. 두 번째로, 지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지역에서 소문난 마당발이었던 4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장손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온갖 경조사와 집안 행사에 많이 불려다녔던 터라 그분에게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은 일상의 일부일 정도로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식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예식장의 하객들이 개미떼 마냥 바글바글했는데 사진 찍을 때 보니 신부 쪽 하객은 100명이 될까 말까인데 비해 신랑 쪽은 자그마치 600명이 나왔답니다. 사진 한 장에 신랑 신부 하객 700명이 다 들어갈 리도 만무하니 사진만 몇 번에 걸쳐 나눠 찍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좁은 장소에 모였을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그분과 사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의 인상이 강렬했던 탓에 그때 하객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꺼내니 당시 자기 쪽 하객들이 많이 와서 본인도 체면이 서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좋아하셔서 한동안 매우 뿌듯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았던 이야기도 잠시, 나의 40이 넘어가니 그런 가시욕은 잠깐이고 그 많았던 지인들도 대부분 연락이 끊겨서 곁에 남은 사람은 10손가락으로 꼽아도 손가락이 남을 정도라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그에 비해 친척을 포함해도 하객이 100명이 되지 않았던 아내는 당시 왔던 하객들과 여전히 자주 연락하며 잘 지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분 표정이 매우 씁쓸해 보였습니다. 평생 마당발로 살았던 이분은 아내가 몇몇 지인과 여전히 관계를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게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조사에 관해서는 그 규모를 과시하기 바빴던 인간관계를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정리의 일환으로 평생토록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경조사 참석도 많이 줄이고 과거에 받았던 만큼 부족하면서 최소한의 예의 정도만 표하며 허례허식을 비우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경조사란 한 개인의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경사와 장례식 등의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정도로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정도의 규모가 경조사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조사는 이러한 본질과 다르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이 합당한 일을 주변에 전부 알리고 알게 된 이상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역시 축하나 위로의 의미로 돈을 주게 되면서 경조사의 본래 의미가 서서히 변질된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와야 좋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탓에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예민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경조사의 규모와 참석하는 손님의 수가 곧 그 사람의 명성이나 위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허례허식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태에 익숙해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경조사를 위해 인맥을 유지할 정도로 경조사의 규모와 손님 수에 대해 유독 민감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제 지인의 경우처럼 경사인 결혼식에 어느 한쪽 하객이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이 참석하면 얼핏 보기에도 한쪽으로 치우쳐 보여서 괜히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조사인 장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북적북적해 좋을 것 같은데 문상객 수가 적어서 너무 조용하면
상주의 눈에도 문상객들이 보기에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이 서로 주고받지나 치셔도 됩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에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나에게 큰 도움을 줬거나 긴밀한 우정을 나눴던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경조사를 계기로 오랜만에 얼굴을 한번 보고 반갑게 담소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까지 긴밀했던 인연이 없거나 오로지 공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경조사 소식을 듣더라도 개인적인 호감이나 의미가 없는 이상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니 괜히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어식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다 보니 최근에는 경조사를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손님이 없다고 비웃는 것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결혼식, 장례식, 병문안과 같이 과거에도 내심 허리어식이라 생각했으나 눈치 때문에 억지로 따랐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어머님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돌아가셔서 어지러운 시국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장례식장 방문이 어려워 문자와 전화로만 소식을 알리고 아주 가까운 친인척들만 장례식장을 방문했는데 연락받은 분들은 계좌 이체로 부조를 해주고 그중 가깝게 지내는 분들은 화환까지 보내며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앉아 어머니 사진을 앞에 두고 어머니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 즐거웠던 추억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소박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손님 맞이하느라 정신없던 다른 장례식과 달리 진정으로 어머니를 기리게 되어 더욱 기념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조사가 생겼을 때 여권을 무릅쓰고 찾아와주는 손님이 많다면 물론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조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기념비적이고 경조사의 본질에 부합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관성에 따라 경조사 연락이 왔다고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 없이 내가 그 사람의 기념비적인 시간을 함께 나누며 감정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 신중히 생각해보고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조로 들인 돈의 절반도 다시 못 돌려받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됩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경조사를 품앗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해마다 철마다 작황도 다르게 일수인 탓에 먹고 살만 하다가도 갑자기 다음 한 끼 먹을 것도 없을 때가 많으니 서로 돕고 살자는 분위기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어느 한 집에 경조사가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돈이라도 조금씩 모아 그 집에 보태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크게 열어서 경조사를 치르고 도움을 준 동네 사람들과 그 시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집에 경조사가 생기면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만큼 다시 보태주곤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마을 규모도 크지 않아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이웃사촌이라 부르며 밀접한 사이로 지내던 시기였기에 이러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품앗이 풍습이 현대에 이르러 부조의 개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끼리 품앗이 한다는 개념 자체는 매우 정감이 가고 좋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관행과는 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얕고 넓은 인간관계가 팽배하다 보니 정에 깊은 사람이 품앗이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챙겨줘도 이런 마음은 일절 신경 쓰지 않고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하며 보답할 줄은 모르는 괘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름대로 가깝다고 여기기는 사람에게 부조를 하면서 정작 나를 그 정도로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간관계에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는 내가 없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이 부지기 수임해도 나의 인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탓에 경조사 소식이 오는 대로 모두 참석하고 부조를 하고 있다면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0대 여성분 중 두세 개 이상의 친목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모임들도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서로 부족하며 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속해 있던 어떤 분은 아들, 딸 결혼시키고 부모님상, 시부모님상까지 전부 치르고 나니 보란듯이 모임의 발길을 끊어버렸답니다. 그 신보가 어찌나 괘씸하던지 그 사람이 참석하던 다른 모임에서도 알아보니 그 모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경조사를 마친 시점 이후로 일절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물론 이분이 만에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공교롭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행태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정을 좋게 생각하며 쉽게 양해해 줄 리는 만무하겠지만 그저 경조사에 대비할 목적 하나만으로 친목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품앗이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받기만 하고 남에게는 주는 것 없이 그 공동체를 이탈해버리는 가히 사기꾼만 못한 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뻔뻔할 정도로 자기만 챙기고 사람들의 선의를 그저 이득 볼 수단으로만 여기는 매우 이기적인 인간인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모임을 유지하는 것도 아닌 탓에 그 누구라도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자기 이익만 챙긴 채 신뢰를 깨고 나가버릴 수 있어서 괜히 선량한 분들만 마음의 상처를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기저기서 보이곤 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긴 세월 살면서 부조에 들인 돈과 받은 돈을 계산해 보면 들인 돈의 절반도 다시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제 지인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에서 이런 도둑놈 같은 사람들의 부조까지 챙겨주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남들 경조사 열심히 챙겨봤자 죄다 나가는 비용일 뿐 이 시대가 각박해지면서 그만큼 챙김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조사를 대비한다며 인맥을 유지하거나 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조사 지원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 과거의 인간관계는 정리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조로 드리는 돈의 절반도 다시 못 돌려받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옛속담에 정승 집게 죽은 데는 문산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승 집게가 죽었을 때는 슬퍼하고 있을 정승에게 잘 보일까 싶어게 장례식에도 찾아가지만 막상 잘 보일 정승이 죽고 나면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비정한 세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득을 쫓고자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잘 보이려고 못하는